나는 김순떡, 올해 75이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흘렀네요. 그동안 혼자 살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남편과 함께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했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밑반찬을 준비하고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장사를 했죠. 손님들이 아주머니가 만든 반찬이 제일 맛있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힘들었지만 그때가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새 아이를 모두 대학까지 보냈어요. 큰아들 민수는 대기업에 들어갔고, 둘째 딸 영희는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갔고, 막내 철수도 자기 사업을 시작했죠. 그때만 해도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 참 잘 키웠다며 남편과 함께 기뻐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들이 있으니까 힘을 내야겠다는 생각으로 버텼어요. 반찬 가게도 계속 운영하면서 틈틈이 용돈도 보내주고 명절 때마다 음식도 해서 나눠주고 그랬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이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우리가 다 컸으니까 걱정 마세요라고 말하더니 점점 찾아오는 횟수도 줄어들고 전화도 뜸해졌어요. 명절에만 잠깐 들렀다가 바로 가버리고 그마저도 아이들끼리 서로 미루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는 건망증이 좀 생겼어요. 가스레인지를 끄는 걸 깜빡하거나 약 먹는 시간을 헷갈리거나 하는 일들이 생겼죠. 나이가 드니까 당연한 일인데 아이들은 그게 큰 문제인 것처럼 난리를 쳤어요. 엄마, 혹시 치매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세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단순한 노화 현상입니다. 치매는 아니에요.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운동만 하시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더라고요. 반찬 가게도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그만두고 쉬라며 억지로 정리하겠어요. 그 가게가 나에게는 평생의 터전이었는데 아이들은 그런 내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매일 하던 일이 없어지니까 시간은 길고 혼자 있는 시간이 더욱 외롭게 느껴졌어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모이기만 하면 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나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듣고 있으면 마음이 참 아파요. 엄마 혼자 두면 위험해요. 가스레인지도 자주 깜빡하시고 약도 제대로 안 드시고 우리가 매번 확인하러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요양원에 계시는 게 엄마한테도 더 안전할 것 같은데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져요. 평생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짐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슬퍼요. 정말로 내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고 아이들에게 부담만 주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돼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한 마음도 들어요. 내가 정말로 그렇게 무능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직도 혼자서 집안일 다 하고 장도 보고 약도 챙겨 먹는데 말이에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조금 느려진 것뿐인데 아이들은 그것을 이해하려 하지 않아요. 특히 요즘에는 내 통장을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자꾸 물어봐요. 엄마, 통장이 몇 개나 있어요? 돈은 얼마나 있고요? 하면서 말이에요. 나는 그냥 많지 않아. 그냥 생활할 정도만 있어라고 답해왔는데 아이들은 그게 답답한 모양이에요. 사실 나에게는 아이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 조금씩 모은 돈이 꽤 있거든요. 반찬 가게를 하면서 번 돈도 있고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도 있고 부동산 투자로 얻은 수익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일부러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돈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아이들이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을 것 같아서요. 지금도 이런 상황인데 내게 돈이 많다는 걸 알면 아예 연락도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있다고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아이들의 태도를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파요.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이유가 정말로 나를 걱정해서인지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인지 헷갈려요. 어쨌든 이번 주말에 아이들이 모두 모여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자고 했어요. 뭔가 큰 결정이 내려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마도 요양원 이야기일 거예요. 정말로 내가 그곳에서 여생을 보내야 하는 걸까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토요일 오후 세 아이들이 모두 우리 집에 모였어요.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평소 같으면 반가웠을 텐데 이번에는 왠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큰아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우리가 오늘 모인 이유 아시죠? 엄마 앞으로를 위해서 진지하게 상의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나는 그냥 그래, 무슨 일인데?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무슨 이야기를 할지 뻔히 알고 있었어요. 요양원 이야기겠죠.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엄마가 많이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어제도 가스레인지 켜놓고 깜빡하셨다면서요? 정말 위험해요. 그건 잠깐 깜빡한 거고 금방 알아차렸어. 별일 아니었다고. 하지만 철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엄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점점 자주 생기고 있어요. 우리가 매번 체크할 수도 없고요. 아이들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정말로 그렇게 위험한 사람이 된 걸까요? 민수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집 근처에 정말 좋은 요양원이 있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간병 서비스도 좋고요. 엄마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외롭지도 않을 거예요. 요양원이라. 그 말을 직접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영희가 얼른 덧붙였어요. 엄마, 절대 나쁜 뜻이 아니에요.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거기서 계시면 24시간 누군가가 돌봐주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대처할 수 있어요. 철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엄마. 우리도 안심이 되고요. 사실 요즘 우리도 각자 일이 바빠서 엄마를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미안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더 서글펐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나를 멀리하더니 이제는 아예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네요. 엄마가 싫다면 어쩔 수 없지만 민수가 말을 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이 우리한테도 부담이 되고 있어요. 각자 생활비도 빠듯한데 엄마 안전 걱정까지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아이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걸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다니요. 영희가 급히 말했어요. 오빠,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오해하셔. 우리는 정말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수의 본심을 들어버렸으니까요. 결국 나는 아이들에게 짐이 된 거예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엄마, 요양원 비용 문제도 있는데. 엄마가 가지고 계신 돈이 얼마나 되나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바로 그거였어요. 결국 돈 이야기더라고요. 아이들이 나를 걱정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요양원 비용을 누가 낼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많지 않다고 했잖아. 그냥 생활할 정도만 있어. 민수가 답답해하며 말했어요. 엄마, 정확한 금액을 알아야 계획을 세우죠. 통장이 몇 개나 있고 각각에 얼마씩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로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이들의 표정을 보니까 말하기 싫더라고요. 이미 나를 짐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내 재산을 털어놓고 싶지 않았어요. 은행에 가서 확인해봐야 정확히 알 것 같은데. 그러자 영희가 제안했어요. 그럼 우리가 같이 가요. 월요일에 시간 맞춰서 은행에 가서 정리하면 되잖아요. 철수도 동조했어요. 맞아요. 어차피 앞으로는 우리가 엄마 통장 관리를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요양원 비용도 계산해야 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이들이 나를 완전히 무능력한 사람 취급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내가 아직 정신이 멀쩡한데 왜 너희들이 내 돈을 관리해야 해? 민수가 진정시키듯 말했어요. 엄마, 화내지 마세요. 우리가 나쁜 뜻이 아니라 엄마를 도우려는 거예요. 요즘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도 많고 엄마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언제 그런 실수를 했다고 그래? 영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말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엄마를 무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나는 아이들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있었어요. 요양원 비용을 내 돈으로 해결하려는 거예요. 자기들은 부담 없이, 나는 요양원에 보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는 결심했어요. 월요일에 은행에 가서 내 통장 잔고를 보여주기로 말이에요. 그때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말 궁금했어요. 알았어. 월요일에 같이 가자. 아이들은 그제야 안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엄마를 위한 일이에요. 요양원에서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그렇게 가족 회의는 끝났어요. 아이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 나는 혼자 남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말로 내가 아이들에게 짐이 된 걸까요? 아니면 아이들이 변한 걸까요? 평생 아이들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네요. 그것도 내 돈으로 말이에요. 정말 서글펐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월요일이 기대되기도 했어요. 내 통장 잔고를 보고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말이에요. 그때까지 나를 무시했던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는지 아이들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 그리고 남편이 남겨준 유산과 부동산 투자 수익까지. 정말 많은 돈이 있어요. 월요일, 그날이 정말 기다려져요. 월요일 오전 10시, 약속 시간에 맞춰 아이들이 모두 우리 집에 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내 통장 정리가 급했나 보네요. 민수가 차키를 들며 말했어요. 엄마, 준비 다 하셨어요? 은행 가서 빨리 끝내고 요양원도 한번 둘러보면 어떨까요? 벌써 요양원 구경까지 계획을 세워놨나 보네요. 나는 그냥 그래, 가자라고 답했어요. 은행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이들은 내게 이런저런 질문을 했어요. 영희가 물어봤어요. 엄마, 혹시 정기적금이나 적금 같은 것도 있어요? 글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철수가 답답해하며 말했어요. 엄마, 정확히 모르시면 은행에서 다 확인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내가 건망증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나는 모든 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지만 일부러 모르는 척 했거든요. 은행에 도착해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아이들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마치 무슨 큰일을 처리하러 온 것처럼 말이에요. 드디어 순서가 와서 창구로 갔어요. 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주더라고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민수가 대신 대답했어요. 저희 어머니 통장 잔고 확인하고 계좌가 몇 개나 있는지 정리하려고 해요. 은행 직원이 내게 신분증을 요구했고 나는 주민등록증을 건네줬어요. 잠시 후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고객님, 저희 은행에 계좌가 여러 개 있으시네요. 하나씩 확인해 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도 긴장한 듯 귀를 쫑긋 세웠고요. 첫 번째 계좌 잔액이 8억 3천만 원입니다. 그 순간 아이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가 깜짝 놀라며 물어봤어요. 죄송한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네, 8억 3천만 원 맞습니다. 영희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고 철수는 눈을 크게 뜨고 나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은행 직원이 계속 말을 이었거든요. 두 번째 계좌는 정기예금인데 12억 원이 들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어요. 세 번째 계좌는 적금이고 3억 7천만 원입니다. 네 번째 계좌는 15억 2천만 원입니다. 이제 아이들은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특히 민수는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 계좌가 하나 더 있는데 여기는 32억 원이 있습니다. 총 잔액을 계산해 보니 71억 9천만 원이었어요. 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고객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차곡차곡 모으시다니. 부동산 투자 수익금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주식 배당금도 정기적으로 입금되고 있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 그리고 몇십 년 전부터 시작한 부동산 투자의 결과였어요. 아이들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엄마, 이게 다 진짜예요? 응, 평생 모은 거야. 영희가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엄마,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돈이 별로 없다고 하셨어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많지 않다고 했지, 없다고는 안 했어. 너희들 생각에는 이 정도가 많은 거구나. 철수가 황급히 물어봤어요. 그럼 요양원 비용은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누가 요양원 간다고 했어? 아이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하지만 엄마 안전을 위해서. 내가 이 돈을 혼자서 관리하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왜 안전하지 않다는 거야? 그제야 아이들이 깨달았어요. 내가 전혀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들보다 훨씬 더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영희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엄마를 걱정해서. 걱정이 아니라 귀찮았던 거지. 솔직히 말해봐. 아이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내 말이 맞았거든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로. 됐어. 이제 집에 가자. 은행을 나서는데 아이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져 있었어요. 갑자기 내 팔을 부축해주고 엄마 천천히 가세요라며 극진히 대했어요. 차 안에서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요양원 이야기는 일단 다시 생각해보죠. 영희도 얼른 말을 이었어요. 맞아요, 엄마. 엄마가 집에서 편안히 지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철수도 덧붙였어요. 우리가 더 자주 찾아뵙겠어요. 매주 한 번씩은 안부 확인하러 오고요. 나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이렇게 태도가 바뀌다니. 정말 서글펐어요.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이 말했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그동안 우리가 엄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죄송해요. 영희도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엄마를 오해했어요. 철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앞으로는 엄마 의견을 더 존중하겠어요. 하지만 나는 이미 아이들의 진심을 알아버렸어요. 돈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짐으로 여겼고, 돈이 많다는 걸 알고 나서는 갑자기 극진히 대하네요. 그날 저녁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후에 혼자 생각해 봤어요. 과연 이게 맞는 걸까요? 돈 때문에 달라진 아이들의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평생 아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돈으로밖에 사랑받을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적어도 이제는 요양원에 가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 돈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일이에요. 아이들에게 그냥 물려줘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은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아이들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마치 다른 사람들이 된 것 같았거든요. 매일같이 전화가 와요. 엄마, 오늘 기분은 어때요?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우리가 뭐 사다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전화하기도 바빴던 아이들이 이제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안부를 묻네요. 특히 민수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늘 핑계를 댔는데 이제는 엄마,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뵈겠어요. 뭐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라고 해요. 영희는 아예 매일 점심시간에 전화를 걸어서 엄마 점심 드셨어요? 뭐 드셨는데요? 몸은 괜찮으시고요? 라며 세세하게 챙겨요. 예전에는 명절에도 바쁘다며 일찍 가버리던 아이가 말이에요. 철수는 더 웃겨요. 엄마, 혹시 투자 같은 거 더 해볼 생각 없으세요? 요즘 괜찮은 상품들이 많이 나왔던데. 하면서 슬쩍슬쩍 재산 관리에 관심을 보여요.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그저 반가웠어요. 오랜만에 아이들의 관심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나를 걱정해서 이러는 걸까요? 아니면 내 돈 때문인 걸까요? 그 답은 지난 주말에 확실히 알게 됐어요. 새아이가 모두 모였는데 대화 내용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그런데 그 돈을 그냥 은행에만 넣어두시면 아까울 것 같은데요. 요즘 부동산도 괜찮고 주식도 괜찮던데. 영희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엄마. 인플레이션도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철수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각자 경험도 있고 정보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이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결국 내 돈에 관심이 있는 거였어요. 너희들이 내 돈 관리를 해주겠다는 거야? 민수가 급히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관리를 대신 해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조언을 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아이들의 의도를 다 파악했어요. 예전에는 치매 걸렸다며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내 재산관리사가 되려고 하네요. 그래서 나는 결심했어요. 이 기회에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기로 말이에요. 얘들아,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잘 들어봐. 아이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어요. 이 돈은 엄마가 평생에 걸쳐 모은 거야. 너희 아빠와 함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모은 돈이고 너희들 키우느라 고생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모은 돈이야.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지난주까지 너희들은 어떻게 했지? 엄마가 돈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니까 요양원에 보내려 했고 치매 걸렸다고 무시했고 귀찮아했잖아. 아이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런데 돈이 많다는 걸 알고 나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 매일 전화하고 챙겨주고 이제는 투자 조언까지 해주겠다고 하네. 민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나는 손으로 제지했어요. 엄마 말 끝까지 들어봐. 엄마가 너희들한테 실망한 이유를 알겠니?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너희들 태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야. 영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엄마는 이미 너희들의 진심을 봤거든. 철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가 대답했어요.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이 돈은 당분간 엄마가 직접 관리할 거야. 그리고 진짜 필요한 곳에 써볼 생각이야. 진짜 필요한 곳이요? 응. 우선 우리 동네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복지센터 건립에 10억 원 정도 기부할 거야. 그리고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으로 5억 원 정도 쓸 생각이고. 아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민수가 다급히 말했어요.
엄마, 그렇게 많은 돈을. 왜? 내 돈 내가 못 써? 아이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남은 돈은 진짜 효자 효녀한테만 물려줄 생각이야.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엄마를 사랑하는 아이한테 말이야. 그 말을 듣고 아이들이 모두 울기 시작했어요. 영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할게요. 민수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철수는 아예 엉엉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정말로 효자가 되겠어요. 하지만 나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말로는 쉽지.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줘. 엄마한테 돈이 있든 없든 똑같이 대해줄 수 있는지 지켜볼 거야. 그날 이후로 아이들의 태도가 또 달라졌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진심으로 나를 대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어요. 민수는 회사 일이 아무리 바빠도 주말마다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영희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가져와요. 철수는 내 건강을 체크하고 병원 갈 때마다 함께 가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돈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투자 조언도 재산 관리도 그런 이야기는 아예 입에 올리지 않아요. 며칠 전에 나는 아이들한테 말했어요. 엄마가 너희들을 다시 믿어볼까 생각 중이야. 하지만 아직은 지켜보는 중이니까 계속 이렇게 해줘.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엄마. 저희 정말 변했어요.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요. 아이들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엄마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물론 기부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동네 복지센터에 첫 기부금을 전달했고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도 설립 중이에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아까워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요. 우리 엄마가 이런 좋은 일을 하신다며 친구들한테 자랑하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깨달았어요.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제 아이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생각도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진짜 효자 효녀가 된 다음에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다음에요. 가족이란 돈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맺어지는 관계라는 걸 아이들이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나는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낼 거예요. 돈이 아닌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으로 말이에요. 이제 정말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이들도 나도 모두 행복한 가족이 된 것 같아서요.